카이 한국항공우주 2025년 실적 분석을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출대금 마약 수령 의혹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다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수금 속도 급하락,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도 급하락, 현금 버퍼율도 급하락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방송한 내용 중에서 12상 개헌과 말레이시아 마약의 연결고리라고 4월 3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입수한 정보입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FA50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확인한 김건희의 양아버지 격인 김충식 메모에는 당시 강구영 카이사 사장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라는 내용으로 카이가 진행 예정이었던 FA50 수출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은 대통령실을 자주 드나들었던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 김건희의 친오빠 김모 씨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주택 분양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말레이시아발 대규모 밀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와 FA50 경전투기 18대에 대한 계약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돈이 마약으로 대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TV 6일 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략연구에서는 김건희 여사 말레이시아 마약사건 연루 의혹으로 해서 연결고리 표를 만들었는데,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마이클이라고 하는 외국이지만 한국인이고 최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김진원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최모 회장은 최은순 씨하고도 관련이 있고 최은순 씨의 딸내미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또 최은순 씨와 김충식 씨는 현재 부부의 연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김충식의 친딸인지 아닌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김진우라는 애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밑에 또 박모 씨라고 있는데, 이 박모 씨가 마약 소지 혐의로 운송 중 그 유통 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뭔가 인물이다. 그 원로회의 고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은 군 비호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의 비호 없이는 마약 유통에 손댈 수 없습니다라고 코리안 마약왕 HMBC PD수첩 2019년에 보도한 내용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계통이라고 한다면은 여야 의원을 다 총괄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접하고서 제가 한국항공우주 스루프 회계 관점에서만 분석을 했었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글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시사 문제 등에 대한 상관관계 추론 분석이나 해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의 그 유튜브 방송 내용도 저는 상관관계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수준 높고 현란한 상관관계 추론을 해내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칫 인격 모독의 인신공격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 상관관계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중에서도 댓글 중에 비판글이 올라오니까
사실을 당신네들도 찾아봐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방어를 위해 많은 정보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 추론을 무용화하는 다른 사실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 추론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상관관계 추론의 한계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추론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인과관계 추론에서도 그 근본 원인이 인격모독과 인신공격적이라면 그것은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결과를 찾아서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정의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데이터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서술입니다. 조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단순하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 데이터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보호하는 정량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간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조직에 필요한 보호 시간은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재고자산 회전율로 찾는 것 같이 일반 사회 현상에서도 보호 시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해서 정량화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간 개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카이가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저하된다면 그러면 카이의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0% 이상으로 재육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수출 대금을 못 받고 있어서 마약 수령으로 받는다는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 원인 과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일단 이런 미확인 정보라도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타난 것은 윤 김건희 일가 말레이시아 마약 연결 고리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동시에 나타나는 다른 결과로는 군칠순 강구영 씨 이후 조기 퇴진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갈등 대립도로 한번 또 표현을 해봅니다. 카이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대통과 방사청 관계가 양호해야 한다. 카이 입장에서 대통과 방사청 관계가 양호하기 위해서는 수출대금 마약 수령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군관계 출신으로 군부의 요구를 잘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구영 씨를 대표를 시킨 거 아니냐, 윤 정권 때. 한편 카이의 생존을 위하여는 분식회계 오명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분식회계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수출대금 마약 수령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군관계 출신인데 오히려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은 투명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상황을 정리를 해봅니다. 또한 강구영 씨의 퇴임에 대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예교돈 사임 물음표가 붙여져 있고 강구영 카이 사장 3년 경영 성과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고 수출 확대에도 경영 능력 한계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희재 동행미디어 시대 6월 9일자 2025년 한 1년 약간 못 미쳐서 얘기죠. 이 강구영 씨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군요.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새 정부 출범 첫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3년간의 경영성과를 두고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이 새 정부 출범 첫날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던 강 사장의 경영성과를 두고 업계의 평가가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 강 사장은 카이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을 찾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2년 9월 선임돼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후임 사장이 정해진 대로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예고된 수준이라고 본다. 업계에선 경영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 방산업체를 이끄는데 우려를 제기했었다. 근데 저는 요거에 물음표를 좀 붙이고 싶어요. 권력의 그늘에서 묵묵히 한국 방산을 위해 존재하는 엔지니어들이 묻혀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카이의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저하된다면 그러면 카이의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에 재육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수금대금 마약 수령에 갈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애들이 돈을 안 주고 있고 마약으로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국왕이 있는 나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 윤 김건희 일가가 말레이시아 마약 연결고리에 의혹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분출신 강구영 CEO 조기 퇴진을 한다. 다시 이것을 갈등 대립도로 필요조건 논립니다. 카이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윤에게 충성해야 한다. 윤에게 충성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수출대금을 마약으로 수령해야만 한다. 한편 카이의 생존을 위하여는 조직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는 반드시 수출대금 마약 수령을 거절해야 한다. 여기에서 왜냐하면 위쪽에 왜냐하면 군관계 출신으로 충암 출신의 요구를 잘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이의 사장으로 보냈었다. 비디 수령 거절을 한다면 왜냐하면 공군력 강화의 역사적 사명을 엔지니어 출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카이의 CEO 변화를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25년 CEO의 차재명 씨라는 사람이 됐는데 1967년생이고 내부 승진입니다. 3월 30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2025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석사까지 출신이고 훈련기 개발실장을 겪었고 KF-X 체계 실장을 해왔고 KF-21 개발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계나 경영 쪽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내부 출신이 처음 몇 년간 제가 카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봤을 때 내부 출신이 사장이 된 것은 지금 처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2024년 CEO는 강구영 씨였는데 임기가 9월 5일이었습니다. 2025년. 2022년에 임명이 됐었는데 임기 6개월 전 조기 퇴임을 한 것으로 결과는 나타납니다. 프로필을 보면은 경기대 외교안보 박사 출신이고요.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까지 했고 중장으로서 사천시 항공우주 정책관까지 했고 영남대 지금 석좌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21년 CEO는 안현호 씨인데 임기 말이 2022년 9월 5일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임명이 됐었고요. 예, 대표 임기가 3년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출신이고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했고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까지 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까지 했던 그런 막강한 사람이 또 카이의 사장까지 했었는데 2021년도에도 분식회계 이런 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었고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분식회계 의혹은 무죄로 판결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출신이 CEO로 임명되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했었습니다. 정전에 분식회계 의혹으로 고전을 했던 카이였기 때문입니다. 군 출신이 그런 거 모를 테니까. 현재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됩니다. 다른 평가 지표는 어떨까? 이런 거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025년 공돌이 출신 CEO를 보필할 아까 이 차재명 씨 한대 공대는 한양 공대가 유명하죠. 서울공대 출신들 별 일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 그 공대 출신이고 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공대 출신들은 한양 공대가 좀 휘어잡고 있다. 또 그 교수진들도 그렇고 한양 공대 출신들이 교수들도 한양 공대 출신 교수들을 좀 많이 따져주고 있어요. 같이 좀 교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공도로 출신 CEO를 그러니까 회계나 이런 거를 잘 먹고 경영을 잘 모를 테니까 보필할 재무 참모가 아주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말레이시아 마약 의혹 이게 있는데 원래 지금 인도네시아가 카이하고 연결고리가 많았습니다.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 투자 줄일 것. 유영원 조선일보에서 2018년의 뉴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당초 1조 7천억 부담 예정이었는데 문 대통령도 재협상 동의했었다. 그리고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KF-X, IF-X 공동 투자 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인도네시아가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돈을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말썽을 피웠죠.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비 8조 5천억 중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토록 돼 있어 오늘 2026년까지의 개발 계획을 차질이 우려된다. 2018년에 이런 뉴스를 낸 거죠. 유영원 씨는 군사 전문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면 국내 개발 생산업체인 카이 항공우주산업 등 방위산업 타격은 물론 F4, F5 등 노후 전투기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도 일어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도 하반기 사업분담금을 올해 상반기 사업분담금 등 2,380억 원 상당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지 않아 중도 하차 우려를 낳았다.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최근에 양국 간 전방위 협력 확대 2026년 4월 1일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으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및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6년 4월 1일 서울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양국 간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정상회담 주요 발언 및 외교 경제소통 채널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액화 천연가스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력 역할을 해주어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그쪽은 K방산을 잇게 한 소중한 파트너라고 표현이 됐었다는 그런 자료를 좀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에는 마약 관계로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말레이시아 마약이 지금 들어왔지만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 마약과 관련된 데는 대한민국과 중국, 또 대한민국과 미얀마,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 연계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뭔가 마약이 들어오는데 이 동남아시아를 관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력인 그 중국 화교, 삼합회 이런 애들과 연계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설이 강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측에 4월 1일 날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홍보한 그 사진인데요.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이 상당히 통통하시군요. 불확실성 커지는 시기 양국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프라보우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경주 에이펙이 때 왔을 때 한번 초청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 이렇게 온 모양입니다. K방산이 있게 한 그런 그게 있고 중동 전쟁 속에 지원 자원 협력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같이 개발해 놓고 인도네시아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돈을 부담 못하소. 근데 말레이시아는 KF-50 경 전투기를 왕창 수입해 갖고 인도네시아는 그럴 돈도 없는데 그럼 개발에 참여하면은 좀 나중에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KF-X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거로 합니다. 근데 지리적으로나 뭘 이런 거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 북부하고 인도네시아가 의외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사는 그 중국 화교들 중에 일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하고 경제적 교류가 상당히 많은 거 있고 인도네시아는 그 또 나름대로 석유가 일부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도 생산되는 게 있는 거니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북부 쪽에 조금씩 석유 거래를 하는 그런 부상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KF-21 보라매에 대해서 또 추적을 해봅니다. KF-21 보라매는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 2,900km의 항옥형 4.5세대 전투기이다. 개발에는 총 7조 4,800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오늘 2032년까지 1,120대가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요거는 그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KF-X 개발 프로그램을 IF-X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자카르타 글로브는 완성된 항공기가 F-33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십이 체결되었고 인도네시아는 KF-X 프로젝트 자금의 20%를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항공을 통해 기술 개발을 협력하고 계획된 150대에 200대의 항공기 중 5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2026년 3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서 그 한 20년 전부터 진행했던 DJ 때부터 진행했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드디어 20년 만에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드디어 출고식을 갖게 된 거죠. 당초 KF-21 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로 진행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약속된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데다 파견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기술자료 유출 시도가 촉발되며 갈등이 도출을 했다.
다만 2025년 6월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당초 1,600억에서 6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양국이 합의했다. 그럼 거의 한국이 다 돈을 부담하고서 개발하는 건데 인도네시아가 조금 발을 갖다가 들여놓고 그만큼 말레이시아보다는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좀 어려운 나라로 보여지네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카이의 상황이 어떤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스루프 선익으로서 2025년도에 매출 재료 비율을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만은 2024년에 비해서는 1.1%가 매출 재료 비율이 떨어져서 스루프 금액상으로 2.8% 상승했고 스루프율은 51.9%로 0.5% 상승했고 운영 경비는 금액상 올라갔고 운영 비용률이 59%로 또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스루프 쌍으로는 2,544억 원이 적자인데 원가 회계는 2,683억 원이라고 결산을 해서 정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데 그렇다면 차이가 5,227억 원이나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 저도 야 이거 해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계약자산이 크게 증가했고 제공품이 크게 증가해서 원가 회계는 계약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제공품이 증가하면은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영업이익의 상승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적자였다고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대부분 크기가 큰 것, 매우 큰 것은 포괄 WC가 매우 높게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처음 분석했을 때도 그랬었는데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뭐 제품의 증가는 뭐 별거 없더라도 제공품은 그 전투기 생산의 제공품일 때니까 2024년 9,800억이었는데 1조 무려 8,671억 원으로 8,859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열심히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순진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죠. 전체 재고 자산은 1조 2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원재료도 4천억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2025년도에 매출이 1% 올랐는데 어떻게 재고는 82% 올랐느냐?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는 수주해가지고 한번 만드는데 다른 건설공사나 무슨 선박 그 조선업처럼 3, 4년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투기나 뭐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부품이 다 준비되어 있다면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1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2024년도는 54%가 증가했는데 강구영 씨가 2024년도까지 대표를 했다면은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아닐진 몰라도 원가액의 손익상으로는 재고가 증가는 이익이 증가니까 실제 판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재고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2025년도에 82%나 증가했다는 것이 그때 1차 분석할 때 좀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갸웃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계약자산 포함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수주한 게 많으니까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저는 생각해 줘가지고 1.1로 떨어졌다. 이거는 지금 제공품과 계약자산이 매우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2023년도보다 3배 정도 떨어졌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루프율은 올라가는 것으로 결산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총자산 회전율은 0.36, 자신의 역량이 1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36%뿐이 지금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수출대금은 어떻게 마약 수령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2023년도에 11회전이면은 연간 12회전 한다면 한 달 매출분을 한 달 만에 수금을 한다는 얘기인데, 2024년도에 9.2회전인데 2025년도에 5.1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일으켰는데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냥 여러 군데도 수출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경전투기 수출한 데가 말레이시아 외에는 별로 없다고 본다면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거하고 비례해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돈이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돈이 늦게 들어오니까는 매입 채무 돈도 늦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 5회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금하는 속도나 대금 주는 속도나 비가해졌습니다. 2024년도부터 대금 수금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떨어졌다. 현금 버퍼도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2023년도에 18.2%, 전체 1년 매출 영업비용의 18.2%를 가지고 있는데 2025년 말에 0.4%뿐이 안 됩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출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일까? 방위산업청은 그때그때 정부 예산으로 돈을 주니까 돈을 줬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수출 쪽에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마약으로 받겠다고? 근데 그러면은 카이 보고 마약 장사하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어쨌든 역방향이기 때문에 경영지표가 부식회계 개연성을 가정을 세웠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또 세웠었죠. 참고적으로 현금 재무지표 EAT 세후 현금으로는 5,293억 원을 번 거로 돼 있어요. 2024년보다 돈을 더 벌었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번도 유입된 돈은 유입된 게 아니고 다부 현금이 6,139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1조 원대가 돈이 나갔습니다. 결산은 영업이익이 낮다고 하면서 돈은 1조 원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긍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겠네요. 잉여 현금 흐름, 자유현금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바뀌기 전에 데이터가 돼가지고 채권자한테 1조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수출은행이 빌려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1년 전에 36.2%까지 레버리지율이 떨어졌었는데 52.5%까지 다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자, 물건은 팔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제작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빚을 또 1조 원을 또 드렸다 이거예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 이익배당일 것 같습니다. 이익이 원가 계산하면 이익이 났으니까 이익배당을 갖다가 또 했겠죠. 그리고 2026년도 매출 예측을 했던 그냥 비교표인데, 원가 회계의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는 문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전투기 톤당 가격이 500만 원이라면 몇 돈짜리인지 모르지만 5천 얼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스루프 쌍으로는 13만 8천 원 남는다고 비유를 해보면은 재고가 감소할 때는 무려 167만 5천 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도 적자긴 하지만은 그 크게 줄어듭니다. 적자폭은. 그래서 스루프 관점상으로 더 판매를 한다면은 540만 원 선으로, 그러면은 남는 게 한 25만 원 남는데, 원가 회계는 더 추가 생산 안 하고 있는 재고 팔아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그래도 적자를 못 벗어납니다.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템플릿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뭘 하는데 원가 회계로 그렇게 이익이 났습니다라고 이 공공기관이니까 사실은 뭐 상장회사라고 하지만은 스루프트 회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제가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여사께서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루프 회계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좀 회화화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카이에 대한 방송 내용은 진짜 정치하고 뭐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대한민국의 그 전투기 내지는 항공산업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항공우주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 출신들, 우리 그냥 속으로 우리 공돌이 분들을 위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별도 방송을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카이 출신 분하고 제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저한테 자극이 됐고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